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어제 출국했지요. 3년 연속 참석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초대장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일본과의 안보 협력은 어떻게 논의가 될지, 국립외교원장을 지내신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도 맡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출세 많이 했죠. 네. 벌써 당대표. 대표님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 권한대행님? 권한대행. 예, 대행. 김대행님? 아니 뭐 그냥 김호연이라고 부르죠. 예. 네. 그동안은 제가 교수님이라고 불렀었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계속 네. 바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난 대정부 질문을 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 앞에서 커트라인에 딱을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요. 네. 제가 진짜 그 네. 장관들한테 내가 야심차게 지금 네. 꼼짝 못하게 할 질문들을 많이 준비했는데 한 4, 5회를 제가 꼬박 준비했는데 세상에. 김병조 의원님이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셨지만 앞에서 끊겨가지고 네. 김병주 의원님 다음이 의원님이셨어요? 아니요. 그분이 5번째, 제가 10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8시간 대기하고 그냥 왔습니다. 8시간? 그냥. 와, 세상에. 그렇구나. 오늘 그러면 그 얘기를 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뭐 회의도 하셨는데요. 외평 포럼이라는 걸 만드셔가지고. 예. 네, 원래 예. 연구단체를 만들 수 있는데요. 네. 미래 초선으로서 거의 기적적인. 오. 왜냐하면 각 의원들끼리 선택권이 3개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다들 그 3개를 확보하려고 네. 아주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는데 네. 제가 10명을 모아야 됩니다. 오. 당은 2개 이상이어야 되고. 예. 이 조건이 까다롭군요. 그래서 제가 성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첫 창립회의를 하고 왔는데 네. 거기에 드린 보고서가 지금 오늘 방송할 내용하고 제가 전문가니까 의원님들한테 이제 이걸 제공하려고요. 브리프라는 이름으로. 네네네. 아니 그런데 저는 그 의원님들 사이에 이런 분야별 공보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19대 국회 때 보고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아침이 바쁘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제대로 국회에 돌아갈 때는 아침이 굉장히 바쁜데, 그래도 이제 그 외교안보 분야에 새로운 포럼이 생겼다.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일단 또 가셨어요. 나토 정상회의에. 또 갔죠. 3년 연속 참석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대통령실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방향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왜 우리가 갑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건데 소위 말하는 이게 이제 미국이 1947년에 해서 이제 49년에 출범하여서 지금 75주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50주년, 75주년 미국에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주도를 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트루만 독트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트루만 독트린이 뭐냐면 47년에 의회 연설에서 출발했는데 우리가 91년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냉전을 선언하는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나토는 냉전에서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권과 동맹 대결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91년에 소련이 붕괴되니까 그 맞상대였던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해체했어요. 그럼 우리도 해체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국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맹이 아니고 이제 유럽의 지역 안정을 위해서 역할을 할 것이다 했는데 그게 91년이에요. 그러면 그 안정이 달라진 게 뭐냐면 주적 개념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동맹 얘기 나왔지만 동맹이 없느냐 없느냐는 자동 개입도 중요하지만 주적을 누구를 세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나토 이게 없어졌다가 91년에 다시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2022년입니다. 첫 번째 윤 대통령이 초청받았던 2022년에 나토가 전략개념을 바꾼다. 91년 이후 바꿨던 전략개념을 다시 돌린다 하면서 에님이란 말은 안 썼습니다만 그때 러시아와 중국을 특정했습니다. 중국 보고는 시스테믹 챌린저. 그러니까 이 체계적인 도전자. 그러니까 미국의 질서의 체계적으로 도전자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에 대한 threat, 위협을 보내는 이미디어 트레스라 적극적 위협 이 두 가지는 바로 에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나토가 다시 동맹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때 초청받았던 게 한국이었고 그러니까요. 작년에 3개국이 추가로 일본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해가지고 초청받았을 뿐만 아니라 따로 회의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또 이름까지 가졌어요. IP4로
에? IP? 인도 태평양 4. 예. 그러니까 쿼드처럼. 예, 쿼드. 쿼드인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예. 그리고 이번에 나토의 아젠다가 네. 나토 밖에서의 국가들과의 협력이라는 거예요.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예. 아젠다가 들어있는데 예. 이게 뭐냐면 결국 아시아의 미국 말을 잘 듣는 동맹국들을 모아서 계속 초청시키면서 네. 나토와의 연결 고리를 키우겠다는 미국의 대전략 속에 숨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충실히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가. 아니 우리는 우리 땅을 띄어서 뭐 북미나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 한반도에 살아야 되고 한반도의 평화를 관리하고 그렇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북한 문제, 그 다음에 러시아, 뭐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중국하고 다 사이적 이 지역의 안보를 중심적으로 사고해야지. 왜 거기 유럽에 가가지고 이런 그렇죠. 이익을 우리가 같이 감당을 해야 되는 이 나토라는 걸까요? 태생이 아까도 말했듯이 예. 적을 둔 동맹이라면 예. 91년에 바꾼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를 들자면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네, 있겠죠. 네. 예. 뭐 예를 북핵 문제로 가서 얘기할 수 예. 있고. 근데 여기서 우리 국민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마치 나토에 가는 게 G7이나 EU 가는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근데 그 언론에서는 마치 G7이나 뭐 G7 못 가고 G7은 뭐 가지도 못하고 못하면서 여기에 예. 초청받는 거를 그 급으로 지금 자꾸 묘하게 물타기를 하는데요. 예. 여기를 우리 가면 예. 나토가 지금 누구하고 적대 관계입니까? 예. 간접 전쟁을 대리 전쟁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그럼 여기 가서 또 지금 연설한단 그러거든요. 연설이요? 예, 무슨 얘기를 할까? 대표 연설에 혹시라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살상 무기를 전격적으로 발표할까봐 예. 제가 애가 탑니다 지금. 그 가능성도 있습니까? 왜냐하면 장호진 안보실장이 푸틴이 평양에 방문했을 때 북러 간의 군사 동맹을 우려하면서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네, 살상무기 지원할 수 있다. 재검토하겠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예. 이거는 하겠다는 뜻은 아닌데 예. 안 하겠. 그 전까지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용사는 예. 안 한다. 살상무기는 안 한다는 게 예. 입장이다. 그게 5월 말까지 유지됐거든요. 예. 그러면 북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는 빌미. 사실은 미국이나 제가 이거는 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한테도 여기 주재에 있는 특정 몇몇국의 대사들과 네. 그다음에 실제로 나토에 소속된 국가의 의원들이 재판까지 와서 예. 물론 그것만으로 온 건 아니지만 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된다. 에? 한국이 무기를 통해서 더 도와야 되고 심지어 파병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파병이요? 네.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정의로운 전쟁이고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최고의 군사력은 네. 한국이다. 뭐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이런 자에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하면 이제 그 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1950년대 전쟁이 났을 때 네. 16국이 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한국이 그걸 해야 된다. 제가 그때도 틀렸다. 왜냐? 그때도 강대국의 네. 전략에 의해서 아무 피해도 없는 우리가 분단되게 만들었던 건데 지금 우리는 그 분단을 이기지도 못하고 전쟁 중인데 말도 안 된다고 제가 이런 지하 거절했는데 제가 이런 압박을 받으면 네. 윤 대통령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다시 네. 말해서 지원하고 싶은데 네. 참고 있다가 네. 북러가 딱 튀어나오자마자 예.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리고 여기 지금 가는 걸 크게 생각하고 지금 아젠다로까지 세 가지 아젠다 중에 하나인데 아젠다로까지 한다는 말은 가서 그런 사고를 칠 가능성 네. 저는 그 최악의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군수품 이게 그 전 단계 우리는 지금까지 제재하잖아요. 네, 경제 네. 제재를 하고 있단 예. 말이에요. 저는 거기까지는 뭐 손해가 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군수품을 이제 또는 살상무기인데 네. 적어도 군수품 정도에서 멈추거나 예. 아무 얘기 안 오는 게 좋죠. 예. 파병까지는 안 가겠죠. 파병은 사실은 불가능하고 불가능하게 국회 동의도 보이는데. 필요하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제가 이것도 이번 주에 만약 사고 치고 오면 바로 지금 발의하려고 하고 있는 게 네. 우리 역사상
전쟁 중인 국가에 중동에서 그렇게 놔도 네. 살상 무기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안을 지금 준비해 놓고는 있습니다. 아, 만약에 살상무기 지원한다고 한다 하면 그러면 제가 법으로 바로 막을 수도 있는 거고. 막을 수 있는 것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근데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도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무력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의회의 권한과 어떤 능력을 행정 권력에 비해서 너무 미약한 게 많아서. 같은 대통령제고 제왕적 예. 대통령제라고 원래 미국에서 먼저 나왔잖아요. 네, 그런 네. 미국도 예. 예산권에 의해서 이 대외 정책, 특히 군사 정책 같은 것은 철저하게 제어를 합니다. 네. 트럼프가 종종 우리한테 협박하는 미군 철수 절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렇죠. 국방 수권법이라 그래서 예. 그 의회가 파병 그러니까 한국의 주둔 병력의 숫자까지 제한을 둡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건 전혀 못하고요. 네. 자기 마음대로 저기 나가서 1억 불 이상씩 원조 막 날리고 오고요. 네. 이런 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이나 여권, 특히 이제 보수 우파 진영에 있는 학자들은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되고 필요한 대로 나토에도 가서 협력을 구해야 되고 우크라이나 지원도 해야 된다. 우리는 가치 동맹이다. 이 얘기를 강조합니다. 그 가치 동맹이면 왜 미얀마에서 떠났습니까? 왜 아프가니스탄에서 다 버리고 떠났습니까? 미국이나 한국은? 왜 거기서는 안 싸웁니까? 왜 여기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김병조 의원의 말에 원칙으로는 동의하지만 네. 제가 그다음에 발언 기회를 얻으려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다. 네. 왜냐 누가 봐도 동맹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미일은 동맹이란 말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홍길동처럼 네. 한미일은 실제적인 거 거의 동맹으로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컨텐츠는 있는데 동맹이란 말을 못 쓰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게 반발을 사니까. 실제로 내용상은 동맹인데 북러보다 훨씬 더. 왜냐하면 예. 프리덤 엣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때 그렇습니다. 다영역이란 말은 뭐냐면 예. 잠수함 훈련은 그 잠수함 훈련만 하면 돼요. 예. 다영역이라는 것은 전체 명령 체계가 같아야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사령부가 있어서 그렇죠. 한미를 같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은 예. 명령 체계가 단일화돼야 돼요. 컴퓨터 예. 체계도 단일화돼야 돼요. 예. 이게 또 이전에 했던 그 군사별, 예. 영역별 군사훈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상호 운용성이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서로 운영체계 같다면 명령체계도 같아야 되고요. 네. 향후에 한미일이 한 군데처럼 움직이는 게 만든다는 것이 다영역이에요. 그런데 이걸 예. 하고 있는 한미일하고 예. 북러는 반대로 이름만 있고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름만 있고 내용은 없다. 어떤 게 더 동맹입니까? 내용상 동맹인 거죠. 훨씬 더 위험하죠. 예. 그래 지금 우리 그 길로 가고 있는데 북러에 대해서 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네. 북러에게 뭘 주겠습니까? 그러네요. 정당성을, 예. 빌미를 그렇습니다. 주고 내용을 채우게 만드는 예. 거죠. 이거는 독립 변수가 한국이고 독립 변수가 한미일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게 예. 거짓말이 뭐냐면 예. 2022년 11월에 프놈펜 선언이라는 것을 네. 동남아에 가서 했습니다. 예. 캄보디아죠. 프놈펜에서 한미일이 처음으로 공동성명 8개 자항에 예. 합의를 했었는데 그때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북한 위협이라고 딱 특정지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러시아하고 일본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그게 지금 진행돼서 캠프 데이비드하고 최근에 한미일은 뭐냐면 대놓고 러시아와 중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네. 그 말은 처음에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네. 한미일이 나토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북한이 위험하니까 예. 우리 안보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은 아예 대놓고 러시아와 중국을 얘기한다잖아요. 그럼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말로 기억해 보십시오. 동맹의 제일 중요한 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적. 네. 적을 특정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의 적이 누가 되느냐? 러시아와 중국이 되는 거예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견딜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가 상당한 교역량을 가지고 있는 무역을 하는 나라이고 사실은 북한보다는 훨씬 더
친밀한 국가라고 할 수 그럼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다 의도적으로 적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역설적으로 생각해도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오히려 지렛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북한 위협에 대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일부의 제동력을 가지는 국가잖아요. 네. 그런 국가들과 만나야지 그들과 적대국이 돼서 더 키워주는 북중도를 묶으면 더 위협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를 위해서 지금 둘을 빼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어리석다고 봐야 됩니까? 근데 이게 저는 뭘 위해서 이렇게 대통령은 한다고 봐야 어리석게 될까? 따라가는 것 같고요. 예. 뒤에서는 이거를 예. 거의 대통령을 가스라이팅하면서 예. 저는 이 미국하고 일본 측에 아예 예. 딱 붙어서 중국과 러시아와는 적이 되겠다고 작정한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하고 적이 돼서 미국과 일본하고 붙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는 과거에 아픈 기억이 있고요.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도 사실은 용납하기가 어려워서 실제로 그 얼마 전에 김병주 의원이 한미일 동맹이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예, 사과했습니다. 사과까지 했죠. 며칠 후에 모양 빠지게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동맹이란 말 못 붙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게 실수나 뭐나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심각한 것은 제가 이제 신원식 국방장관이 나오면 물으라고 했던 게 네.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블룸버그와 통신과의 왜 그렇게 외신 기자하고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중요한 걸 예. 뭐라 그랬냐면 지금 대통령 TCIF라고 네. 한미를 그 안보 협력체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고요. 그건 이게 그러니까 동맹이죠. 네.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도 안보협력체를 TCI 제도화하는 건데 이걸 예. 가을에 하는데요. 국방장관끼리 모여서 예. 정권이 바뀌어도 역진하지 않겠다는 아주 금방진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물으려고 했는데 예. 예. 이거는 역진하지 못하는 건 조약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당당하면 국회 통과해라 예. 라고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예. 아니 이거 불가역적 상황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조약도 그 의회도 안 통과하면. 네 국회도 통과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걸 그리고 그 당사자가 누굽니까? 9.19를 예. 망가뜨린 사람이잖아요. 9.19가 조약이 아니어서 네. 망가뜨렸잖아요. 망가뜨린, 예. 그럼 자기가 이거 만든 거는 예. 정권만 바뀌면 바로 망가뜨릴 겁니다. 뭔 역진은 불가능해요. 신원식 장관이 아무리 역진 불가하다라고 주장을 해도 정권 교체되면 바로 네. 무력화시킨다는 게 예. 그거는 민주당의 심각합니다. 그래서 입장입니다. 초안을 우리가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미 심지어? 네, 심지어. 아. 그러니까 6월 말에 했던 아까 훈련하고요. 왜 이렇게 왜 나라를 적극적으로 외세에 미국은 너무 좋죠. 한국이란 방패막이 생기고 일본은 더 좋죠. 자기 앞에 한국이란 방패막이 생기는 거. 우린 최전선에 던져진 겁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국익에 반하는 조치를 이 정치인들이 위정자들이 하고 있는 건데 네. 정부 관계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알면서도 이러면 이거는 진짜 오늘 보십시오. 인도를 네. 한번 보십시오. 예. 지금 인도가 지금 모디가 푸틴하고 만나고 있는데 인도는 지금 표정 관리하고 있어요. 미국의 쿼드에 이르면서 미국의 우방국 거의 동맹국 수준의 우방국인데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도 안 하니까 네. 지금 가장 중요한 큰 나라가 러시아를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계획에 가장 차질을 받는 것이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너무 고마워서 인도한테 네. 원유를 시장 가격보다 2배, 3배 아래로 줘서 싸게 이걸 정유해서 세계 다 팔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 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데요.